뉴스가 쏟아지니까 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디서부터 거짓말이고 어디서부터 진짜인지 너무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이분이 일단 경호원을 대동한다는 독특한 점이 있죠. 경호원을 2명 또는 3명을 대동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남 자리에 대동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벤틀리라고 하는, 이게 중고 가격만 해도 몇 억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잠실에도 엄청 비싼 데 거기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의 그 가장 강력한 타인을 설득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성별의 입장에서 봐도 매력이 있어요. 남성이 봐도 묘하게 여성성 같은, 동성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여성 같은 느낌 들고, 여성이 봐도 여성 같은 느낌의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습니다. 그분 외모를 잘 보시면 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굉장한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요새 나오는 정보들은 남현희 씨가 여기 사회 피해자냐 가해자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십이 뭐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십 중심으로만 소비하면 우리가 놓치는 정보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사기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피해자들 인터뷰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대체로 다 일단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세대가 많아요. 게다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끝마다 뭐 죄송한데요 하면 직접 통화하잖아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피해자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되게 좀 순수하다 못해 순진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사람들 인터뷰 보면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어, 또는 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자기 스스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권위 코드를 해석하는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옆에서 보면 저거 다 왜 멍청해서 사기를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상황을 보는 정보나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정보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요거를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있죠. 가해자 특징이 전화를 딱 거는 순간 가둬놔요. 끊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이 사건을 11시간 동안 끊지 못하게 한 다음에 돈을 찾고 범죄를 수행해요. 배터리 몇 프로 남았어요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이 프레임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걸 가해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감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거를 잘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2013년에 컴플라이언스라는 영화가 국내에도 개봉이 됐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뭐 복종, 응종 이런 거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점원들을 외부에서 이 사람이 도난 사건 용의자라는,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를 수사하라고, 검색하라고 해요. 나중에 그걸 어디까지 가냐면 몇 시간 동안 통화를 잡고 이 매니저를 굉장히 강요하는데, 요 피해받는 알바생 있죠. 여자 알바생이 주로인데 한쪽 방에 박혀가지고 이걸 다 나체가 될 때까지 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 각주에 익명의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한다는 건데,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패스트푸드점이 엄청 바쁜 시간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통화를 끊지 못하고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 없는 시간에 전화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몰입감에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재해석하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야 이거 맞냐? 전화 왔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한두 마디만 있으면 이 프레임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에 자꾸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범죄 성립의 핵심이 고립인데, 지금 그래서 이걸 트렌드로 한번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 불황이면은 사회생활이나 이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 고립감을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창조라는 분이 주로 사용했던 그 문화 코드가 명품, 그 다음에 정장 입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차, 경호원, 그 다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 여러 가지 특성으로 사람들한테 직관적인 판단으로 이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문화 코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이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상황 있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발 떨어지는, 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레임이 한 발 필요한데, 이러려면 가까운데 외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친구. 이런 전화가 왔는데 이거 맞냐? 야 끊어. 그러면 종결이 돼요. 아까 그 컴플라이언스에서, 영화에서 끝에 그 점원을 그렇게 괴롭힌 매니저 있죠. 자기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근거로 얘를 이렇게 빨가벗게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해를 해야 되지? 근데 너무 바쁘니까 그거를 회상해갖고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에 있던 외부에서 이 배달하시는 같은 가게 점원이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와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 한마디로 프레임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전화 끊고 이거 이상하다 한 다음에 이걸 고발해서 역추적해서 그 사람 잡거든요. 요 상식적인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자로 들어가면. 고립 프레임이 안에 있으면 내가 다른 정보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기도 되게 중요한 심리학적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권위가 상징물이 들어가면 이 권위의 상징물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히틀러나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비합리적 권위 이렇게 지배받는다는 게 복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고 틀리면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데 이게 15V부터 시작해요. 조금씩 올리죠. 틀린 개수가 많아지면 끝에 450V가 갑니다. 여기 사람들 죽을지도 모르고 위험함. 근데 권위자가 시켜요. 가운 입은 사람이 시켜. 아니 계속 하세요. 앞에서는 살려주세요. 여기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벽 가리고. 그러니까 사람은 갈등하죠. 450V까지 계속 올려. 근데 끝까지 올린 사람이 얼마냐? 65%가 넘습니다. 10명 중 6, 7명이 이걸 따라한다는. 이걸 보고 스탠리 밀그램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권위물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 그렇게 복종 안 해. 내가 다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권위 영향력이 엄청나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하게 했던 사람들이나 뭐 어디 고위 관료, 심지어 경제 쪽에 있었던 금융 전문가도 사기 범죄를 당하잖아요. 이 권위의 상징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메타인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상황을 판단하죠. 최대한 가까운데 이게 가능한 상식적인 건지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되게 좋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불황이 시작됐잖아요. 불황이 시작됐으면 사람들이 고립돼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외부 생활을 줄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이 외로워지는 상황하고 이 사기 범죄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요. 고립을 느껴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찾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의 신뢰 코드를 주는 것만으로 쉽게 설득이 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 피해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혼자 계시는 상황에 그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방법 전화를 끊거나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육성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